낙하하다 연출한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크린으로 읽는 소설이라는 기획전에서 낙하하다를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황정은 작가님 소설을 먼저 보고 이제 이성은 감독님 영화를 보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이 작품이 영화화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황정은 작가님 소설에서는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야기를 이야기로 옮기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 드릴 것도 어떻게 그 이야기에서 새롭게 이런 방식의 영화를 해석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맨 처음 여쭤볼 거는 아무래도 황정은 작가님 소설 낙하하다를 어떻게 영화화하시게 되셨는지, 이 작품이 어떤 부분에 끌렸는지가 궁금했어요. 낙하하다라는 소설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제 어떤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낙하하다 소설이 가지고 있던 그 감각 같은 것들이 되게 크게 저한테는 다가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영화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소설에는 줄거리가 따로 있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거의 새롭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떠올리시게 되셨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사실은 이 낙하하다라고 하는 소설 제목처럼 어떤 낙하하고 떨어지고 이동하고 약간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식의 느낌 혹은 운동감 같은 게 굉장히 도드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화화 하시면서 어떤 인물을 떠올리시게 되셨고 왜 그 인물을 떠올리시게 되셨을지 궁금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낙하다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소설에도 사실 나와 있지만 낙하하다가 결국엔 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상승한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누군가와 충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위아래의 어떤 낙하의 움직임을 넘어서서 이게 어디론가부터 되게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지표가 없는 정도까지 가서 되게 공허하게 부유하고 있다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랑 제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출발시켜 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제희라는 인물과 이 주변 인물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약간 감탄했거든요. 영화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주인공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이렇게 움찔하고 깨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꿈에서 어디서 떨어지는 꿈 꿀 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몸을 이렇게 움찔하면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이 사람이 추락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텅 빈 도로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내려가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하하다라고 하는 제목과 그 원래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를, 혹은 그 멀미나는 것 같은 느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의 느낌 같은 걸 굉장히 잘 표현하는 도입부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도입부 만드시는 데까지 굉장히 고심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들어갈 수 있나 이 이야기로. 근데 어떻게 이 도입부 만드시게 되셨어요? 그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은 이제 제이가 어디에 묵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안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어떤, 말하자면 서울 같은 공간에서 본인의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제 본인의 본가로 오게 되는 과정을 처음엔 되게 그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집에서 나올 때는 겨울인데 본가에 도착하면 여름이 돼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제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어디가 좌표로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제 그 황정우 작가님이 그 낙하다라는 소설을 이제 나른한 악몽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 말에서 착안을 해서 네, 이제 어떤 말하자면 낙하하고 있는 어떤 운동 안에서부터 잠에서 깬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도착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뭔가 사연이 있구나. 그다음에 뭔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집에서 어머니랑 그나마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인상으로 이제 이 인물이 약간은 침울하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다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죠. 근데 그 바뀌는 이유가 서구라고 하는 여동생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두 남자가 마주치는데 둘 다 누구세요? 라고 묻는 상황이고, 더 황당한 거는 이 집 상황에 더 익숙한 거는 제희가 아니라 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 장면들이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제이는 자기 집인데도 약간은 어색한 느낌으로 있고, 서구는 자기 집인 것처럼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전 처음에 이 영화 시작할 때 보고는 그럼 어머니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되어서야 나오고, 어머니는 사실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서구고, 서구는 이 가족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현재와 아마도 이제 앞으로의 관계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 그 다음에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낙하다 이야기는 사실 저와 되게 붙어 있는 이야기고, 어쨌든 저도 뭐 약간 저를 말씀드리면은 약간 영화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채감 같은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실제로 저도 여동생이 있고, 근데 실제로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저희 집안과 되게 가까워지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거를 대신 그 동생의 그런 게 좀 남자친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로 제가 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제 어쨌든 서구라는 인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우 캐스팅은 사실 제가 따로 만나뵌 적 없는 배우님들이어서 사실 만나면서 한 번 정도씩 만나면서 그때그때 바로 그냥 결정을 했던 것 같고, 이한주 배우님은 실제로 만났을 때도 지금 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좀 수더분하면서도 되게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으로 치면 미워할 수 없는 어떤 매력 같은 게 배우님 본인도 너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캐스팅을 바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하고 감독님하고 한 20분 정도 더 얘기하고 객석에서 질문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픈 카톡방하고 마이크하고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낙하하다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빛이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녹음의 풍경부터 시작해서 영화 내내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두침침하면서 빛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자연이 등장을 할 때 보통 놓여있는 맥락들과는 약간 다르게 여기에서는 악몽의 배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테면 자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상징하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라든가 푸근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은 오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초저녁이라든가 새벽녘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그런 때에도 이 녹색이 굉장히 어둡게 그러면서 또 굉장히 이 스크린을 꽉 채우고 있는 느낌 같은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찍으시면서 이런 촬영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로케이션이 진행된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고요. 특히나 이 영화 후반부에 가서 두 이제 이 주인공 제이와 동생이 둘이 같이 그 좁은 길을 이렇게 쭉 따라 걸어 내려가는 장면 같은 경우도 마치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도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은 어떻게 찾으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네, 되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제 공간, 영화의 배경이 된 공간은 실제 저의 집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살았던 집은 아니지만 이제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이고 실제 그 동네에 제가 내려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좀 이 영화와 되게 그런 알맞는 장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독님이 촬영 감독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영화 촬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아워바디나 제콕 같은 영화들 촬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찍으실 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찍고 싶다 혹은 이런 느낌의 영상을 구현하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영상적인 측면에서 찍고 싶거나 구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지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연출을 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촬영적으로 어떤 뭐 비전을 상상하고 이러지는 못했고요. 네, 그냥 그 시나리오 쓰는 과정 동안 좀 더 이제 촬영 감독의 입장으로서라기보다는 좀 이제 이 영화를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졌던 이미지는 좀 약간 뭐 이렇게 아득하고 좀 아련하고 그런 어떤 영화가 심상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이제 임했었습니다. 네. 황정은 작가님하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작가님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작가님 소설 정말 좋은데 내용을 요약하라면 한마디로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작가님도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작품 이제 영화화를 하시면서 작가님과도 만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때 혹시 감독님이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여쭤보시거나 뭔가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작가님과 만나서 얘기를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어쨌든 낙하다라는 이 소설의 원한을 있는 그대로 영화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 뵀었는데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낙하다라는 소설을 쓸 때 황정우 작가님의 어떤 마음들 그때 당시의 마음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좀 각자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또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좀 편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이게 이야기는 완전 다른 형태로 가게 됐지만 작가님이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보고 계속 던져주시고
되게 동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마음이라는 말이 좀 굉장히 와서 꽂히는데 혹시 여기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소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도서관에서 대여하셔서라도 꼭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보고 소설을 읽으시면 약간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줄거리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줄거리구나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라는 생각을 할 때 보통 누가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카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원인이나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상태라고 하는 것도 무슨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어떻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굉장히 막막한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누시면서 사실은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소설에서 낙하하고 있는 상태의 주인공의 마음은 어떤 것이다. 심경은 어떤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영화의 이야기도 어떤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도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황정우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심상이 어때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사실 얘기는 크게 나누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떨어지고 있다 같은 마음이 어쨌든 이 영화는 어떤 한 개인의 내면으로 깊게 파고드는 영화는 사실 또 아니고 그 주인공과 주인공 주변 인물들 사이의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서로 멀어지고 아득해지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관계로서 뭔가 변화를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폭력적인,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테마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과 좀 얘기를 또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로 대변된 이 폭력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이고 과연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폭력을 보여주지 않는 방향으로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폭력이 지나간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폭력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말로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동생인 연희가 웅크리고 있는 장면이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혼자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 피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그 바로 다음에 과수원에서 제이가 혼자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뭔가 제이를 찾으러 갔던 것 같은 연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이쪽에 그냥 쪼그리고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때 이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이는 연희가 왔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침묵의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빠가 떠나 있는 동안에 연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같은 생각도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빠가 없는 사이에 엄마와 아빠와 같이 있었을 이 여동생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영화 어떻게 끝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갈까? 왜냐면 이제 처음에 받은 전화가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로 시작하니까 아버지 만나러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는 않고 또 어머니와 뭔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영화의 결말을 이렇게 끝내게 되신 어떤 결정 같은 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엄마라는 존재가 사실 중간에 이제 등장해서 실제로 제이와 만나는 장면의 어떤 버전도 있었고, 지금처럼 엄마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사과밭에 있던 제이가 이제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만 듣게 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화가 완성된 이유는 일단 저는 되게 그 아련풋한 이미지가 가족에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라는 존재한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제이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조금 계속 이상하게 꺼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쨌든 이 엄마 역시 가장 아버지로 대변되는 그 폭력의 자리 옆에서 가장 견디고 살았을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자식들을 바치고 이런 존재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모습을 꼭 영화에 넣고는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이제 사과밭이라고 대변되는 그 사과밭이라는 공간이 또 주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에 어쨌든 약을 치고 이렇게 자리를 한켠 내주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하고 후반에 두 번 반복되는 도로 장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낙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 꼬불꼬불한 도로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아마 이런 유도를 가지고 촬영하시고 넣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나리오부터 있었던 장면인지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찍으시면서의 뭐 우여곡절 같은 게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두 번째 도로 장면은 다른 방식으로 원래는 시나리오에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첫 번째 도로랑 두 번째 나오는 도로는 똑같은 이미지에서 약간의 러닝 타임만 달라진 정도로 이제 동호 반복이고, 사운드만 좀 다르게 해서 어쨌든 어떤 이 낙하하는 이미지라고 이제 그 샷이 이제 낙하하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거기서 좀 다른 정감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좀 어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그 두 번째 나오는 도로를 보면서 되게 다른 방식으로 그 장면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작가님은 이제 그것이 엄마의 귀갓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귀갓길이라고 생각해도 어머니도 아직은 그 추락하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상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락하거나 낙하하는 느낌이 끝나면서 소설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이 이어지는 방식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혹시 오픈카톡방에 올려주신 이야기들이 있을지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황정은 작가 특유의 문체가 스크린에 순화하진 듯했습니다. 글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하거나 염두에 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낙하하다라는 그 운동성 자체를 되게 처음에는 집중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 되게 컸거든요. 이제 워낙 그것이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말 그대로 낙하하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그 운동 자체를 영화화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낙하하다는 그 운동성을 보여주는 데서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이야기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낙하다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을 실제 그 운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서 이제 영화가 어떤 심상을 가지기를 되게 바라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란스럽지 않은 인물들의 묵묵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 촬영장에서의 배우들의 촬영 때 감독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네 저도 이 질문에 공감하는 게 그 제희는 되게 특이한 주인공인 게 제희보다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이는 오히려 이 상황이 이 영화 속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이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거나 그냥 묵묵히 견디고 있는 것 같은 인상으로 그려지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란스럽지 않은 인물들의 묵묵함이라는 표현이 저도 굉장히 와닿는데요. 예, 촬영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장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하나로 딱 꼽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어쨌든 이제 배우님들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만들어준 장면들이 저한테 어쨌든 제일 기억에 남고 이게 좀 촬영할 때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연출자로서 배우분들이랑 직접적으로 더 소통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다른 장면들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자 밑에서 이한주 배우님 서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샷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경수 그 아저씨죠. 그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걸리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동생이 쪼그려 앉아 있는 그런 장면들은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우님들이 그 상황에서 정말 만들어주신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한테는 감사하고 뜻깊은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신 게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같이 밥 먹는 장면에서 그 이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버님께서 뭐 멧돼지가 한번 이 동네에 쳐들어왔는데 기억하세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 정말 대사 잘 썼다는 생각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이제 총 들고 나가가지고 이 멧돼지를 잡아오신 분인 거죠. 근데 그런 아버지를 이제 이 잘 모르는 연희의 남자친구가 봤을 때는 아버지 되게 약간 대장부 나오신 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섭거나 사납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족 안에서 봤던 느낌이나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봐왔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그런 느낌의 아버지가 거기에 또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인상이어서 사실은 예, 그런 연기들이 가능했던 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중첩되도록 놓여있는 대사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영화 잘 봤습니다. 이번에 감독님 첫 연출 맡으셨는데 촬영 감독이었을 때와 연출자로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았을 때 차이점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사실 제가 말로 잘 표현은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촬영이라는 포지션 안에서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허황되게 얘기하면은 되게 그 아름다운 순간을 딱 잘 포착해서 담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관점에서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좀 배우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을 더 절실히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피사체처럼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출을 하면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배우분들을 더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사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촬영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더 이런 좀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인물을 보는 감각이 좀 확 달라지는 거를 더 체험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촬영을 남한테 맡기기도 어려우셨겠죠. 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라는 소설상의 글귀가 어떻게 작품 내에서 표현될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원작을 읽으신 뒤 인상적인 글귀나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감독님이 쓰신 각본에 꼭 녹여내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 답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은 소설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 추락하고 있고 낙하한다라는 이 떨어지는 운동성 자체가 누구하고 닿을 수 없는 이런 혼자 계속 존재하는 그런 고독한 느낌 같은 게 계속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충돌하고 싶다라는 식의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하고라든가 특정한 무엇하고가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라도 같은 느낌, 그냥 무엇하고라도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이게 정말 굉장한 그 혼자라는 느낌의 극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대목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거나 좋으셨는지. 말씀하신 건 다른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비슷하죠. 그런 부분이 너무 와닿았고 그래서 자꾸 계속 이게 같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 아련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가 조금 그런 개인적으로도 있는 게 같은데 그러니까 제 손에 딱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실 제가 모르는 것들이나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들은 항상 되게 이렇게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거든요. 사실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누군가와 연락을 하게 돼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때도 있고 네. 사실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집도 1년, 2년을 안 가게 되는 네. 그런 케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혼자 계속 어딘가 점처럼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집에 있으면 되게 혼자 받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약간 그 충돌하고 싶다 그 말이 엄청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분위기와 마을 풍경이 정말 잘 어우러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머니를 보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영화는 엄마가 시작하고 엄마가 끝내는 영화예요. 엄마 전화가 안 왔으면 아마 계속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초반에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우웅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 진동음을 들으면서 이제 영화가 밝아지잖아요, 화면이. 그러니까 엄마가 깨우고 있는 게 영화의 시작이고 마지막에는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장면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앞에 부분까지는 엄마가 등장하지 않고 있었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새벽에 혼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아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평온한 일상 같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상상 속에 있는 혹은 뭐 꿈속에 있는 어머니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아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가장 어떤 평온한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작하고 엄마가 끝내는 이야기라는 점도 약간 이 영화를 다 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정서 같은 게 영화에 녹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저요. 네. 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 소설을 이제 영화로 옮기시면서 많은 부분들은 이제 본인에게서 나왔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보면서 영화가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주인공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측면이 저와 와닿는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 오늘 이제 큰 화면으로 다시 보시면서 사실은 만드신 영화도 이렇게 오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보고 그럴 때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좀 인상적인 대목이나 혹시 장면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대목인지 또 그 부분에 어떤 이유로 좋았는지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작가들이 자기 소설이 나온 직후에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소설이나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나온 이 창작물이라고 하는 게 나온 직후에는 뭔가 부끄럽거나 쑥스럽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 시기에 자기를 너무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말 내 것 같은, 그다음에 내 것 같다는 게 약간 살갑고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는 아직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시면서의 소감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이야기는 저한테서 출발한 이야기고 저랑 되게 긴밀하게 엮여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이 작년에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제이와 비슷한 마음과 어떤 마음의 독이 되게 가득 찬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 작년에 제 테마는 가족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되게 괴로워하면서 이 영화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더 저라는 사람이 어떤 내던 감정 같은 거에서 좀 멀어져서 이 영화에서 보이는 연희와 엄마 그리고 뭐 경수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마치 제이한테 얘기한 게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오면서 좀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작년의 제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가족 간에서는 좀 더 멀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네, 감독님 오늘 영화 재미있게 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영화의 감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디스페이스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